안녕하십니까. 공학인문 설계 6조 브라이트 팀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조장 김지훈입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인 RFID 태그 방식의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프로젝트 개요서부터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까지 이야기할 예정이며, 프로토타입의 제작 과정과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느낀 고찰, 그리고 아이디어의 향후 발전 과제까지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가로등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하고 조사해본 결과 현재의 음향 신호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튼 주변에 방치된 장애물들과 버튼까지 안내해야 하는 점자 블록의 설치 미흡으로 접근 자체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장치의 잦은 고장과 부족한 유지보수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음향 신호기도 수두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게 된다면 설치한 장치수 대비 사용료를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 장치에 접근하다가 또는 고장으로 인한 잘못된 안내로 하여 오히려 사용자로 하여금 위협을 주는 장치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장애인 단체에서 상시 관찰과 개선 촉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꾸준히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문제점을 보며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직접적인 조작 없이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팀은 더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쌓인 아이디어를 리스트화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가장 높은 아이디어의 점수를 융합하거나 합쳐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점수가 높았던 몇 개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GPS 기술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호를 알려주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보급 및 배포가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용 GPS의 경우 정확도는 15m 정도로 매우 정확한 편이 아니며, 교차로의 경우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는데 사용자가 무슨 횡단보도를 이용하려 하는지 판별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때 애매모호한 알림을 제공할 경우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결국 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에 결국 직관적인 방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해당 아이디어는 RFID를 실장한 지팡이와 RFID 태그 모듈을 실장한 점자 블록을 이용한 RFID 태그 방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매우 직관적인 방법으로 혼선을 야기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지팡이 자체를 보급하기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비접촉 방식에 비하면 간접적인 접촉은 필요하므로 조금은 불편한 방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아닌 신발 밑창에 태그 장치를 실장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 밑창이 두꺼워지게 되므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 블록을 식별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신발 자체를 보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보급 방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성도 뛰어나며 안정성과 직관성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함을 느꼈고, 아이디어를 정리한 리스트에서 해당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차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팡이 자체를 보급하는 것이 아닌 지팡이에 장착이 가능한 태그 장치를 따로 만들어 보급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지팡이를 새로 생산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생산자 입장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였으며, 100g도 안 되는 구조물에 태그 장치만 실장시키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생산 및 보급 또는 배포가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팡이에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태그 장치 때문에 새로 지팡이를 구매해야 하는 불상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때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라 판단했고, 그렇게 태그 장치를 따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수용해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그 모드를 실장한 태그 블록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장치가 태그 블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기 위해 태그 블록에 사용할 모든 부품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그 블록의 창판이 위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된 것은 원형 굴곡을 통해 사용자가 중앙에 있는 태그 위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 장치가 도입된다면 이 예상도와 같이 지금의 점자 블록을 대체하여 그 자리에 설치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태그 장치의 디자인 및 설계입니다. 이는 방지민 학우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팡이에 호환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해 주셨고 조임 나사 방식과 꺾임 나사 방식 두 개의 다른 방안의 설계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 제작을 위해 3차원 모델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류한웅 학우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 사용할 부품에 대한 자료조사를 여러 장에 걸쳐서 새 학우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각 모듈에 대한 결선 방식과 원리, 사용 방법, 예제 코드 같은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학우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초 작업이 끝난 뒤 바로 제작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본체 제작 과정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구조물의 3차원 모델을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3D 프린팅을 했으며 그렇게 출력된 구조물과 부품을 활용해 본체의 하드웨어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모두 마친 뒤 소프트웨어 구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장치는 안내 모드와 일반 모드가 있으며 이는 태그 동작을 기준으로 스위칭됩니다. 평소에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 일반 모드이며 사용자가 태그할 경우 현재 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보행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달라는 음성이 출력됩니다. 한번 태그할 경우 안내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안내 모드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음성 안내가 출력됩니다. 다음 보행 신호가 종료될 때 다시 일반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태그 장치 제작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 모델을 이용해 3D 프린팅을 하려고 했으나 이 지팡이와 체결할 부분에서 출력 문제가 발생한 탓에 고무밴드로 대체시켜 완성시켰습니다. 바닥 부분에 태그 장치를 부착하고 고무밴드를 활용해 지팡이와 결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토타입의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조장 김지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6조의 작품인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그것도 RFID 태그 방식을 활용한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판을 열어서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상단에 위치한 이것이 바로 RFID 태그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것이 DF 플레이어, 그리고 이쪽이 스피커, 그리고 맨 아래에 아두이노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쪽을 보시면은 LED 하나가 박혀 있는데 무슨 초록색 LED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상판을 닫고 이쪽에 있는 배럴잭에 9V를 공급해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불인 상태인데요. 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빨간불의 상태에 태그를 하게 되면은 1회 현재 상태에 대한 음성 안내를 출력하고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안내 모드로 번호도 동작하게 좋습니다. 됩니다. 네, 초록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일반 모드라면은 알림은 안 하겠지만 안내 모드이기 때문에 알림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멸을 끝으로 보행 신호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일반 모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자,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알림을 울리나 안 울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모드이기 때문에 알림을 안 울리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태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자, 초록불일 때 태그를 해도 전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전멸을 끝으로 보행 신호가 끝이 나면 다시 일반 모드로 넘어가서 신호가 바뀌어도 알림을 울리지 않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알림을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멸 신호로 바뀌어도 알림은 안 울리는데 이때 태그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부족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신호 때까지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고 이때는 안내 모드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권한으로 조의 좋습니다. 작품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작품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였고 기술이 부족하여 프로토타입의 만듦새나 비접촉 방식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역할 분배가 잘못되어 모두가 공을 들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볼 때 모두의 노력이 조금 묻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분명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스마트 태그 기술을 이용하면 태그 장치와 기기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 비접촉 방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어느 횡단보도와 근접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비접촉 방식의 구현이 가능해지겠죠. 또한 민간용 GPS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GPS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와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기술이 충분해지면 다시 도전하여 직접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조 브라이트 팀의 조장 김지훈이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